자, 스위칭 전력 변환론 렉처 7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주차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렉처 7이라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는 이게 지금 우리 6주차 강의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컨덕션 손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위칭 손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스위칭 특성에 대해서 먼저 좀 고찰을 해보고 스위칭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밀러 효과라는 좀 뜬금맞은 얘기를 좀 갑자기 해야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IGBT도 그렇고 모스펫도 그렇고 스위칭 특성을 살펴볼 때에는 이제 밀러 플래튜, 이제 그런 밀러 평탄한 어떠한 그 이런 파형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밀러 커패시턴스라는 것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뭐 밀러 효과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피앰프 회로에서도 좀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전압 이득을 갖는 증폭 회로에서 입력단과 출력단 사이의 임피던스는 전압 이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증폭기 회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증폭기가 있어서 뭐 우리가 전력용 반도체도 증폭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폭기 이득이 AV이고요. 다음에 입출력 사이에 임피던스 Z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V5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에 AV가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V5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단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Z분의 VI-VO, 따라서 전류는 이제 이와 같이 Z분의 VI하고 1-AV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죠. ZE는 II분의 VI, 따라서 그때 II를 이걸로 대체를 하고 여기 VI를 해주면 얘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이 Z가 저항이면 뭔 얘기냐 하면 입력단에서 바라본 저항 임피던스는 실제 임피던스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고, Z가 커패시터라면 입력단에서 바라본 커패시턴스는 실제 값보다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밀러 효과의 어떠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스펫의 기생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모스펫 등가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 각각 자체가 하나 이제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우리가 CGS, 게이트 소스 간의 커패시턴스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게이트하고 드레인 간의 커패시턴스가 정의가 됩니다. 또한 드레인과 소스 간의 커패시턴스도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어떠한 커패시턴스를 그대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텀을 정의를 여기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입력 커패시턴스 CISS는 CGD 플러스 CGS, 이게 입력단에서 바라본 커패시턴스가 되는 거고요. 아웃풋 커패시턴스는 CDS하고 CGD, 이게 합한 값이 아웃풋 커패시턴스가 됩니다. 다음에 리버스 트랜스퍼 커패시턴스는 CRS라고 해서요, CGD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떤 모스펫 데이터 시트에서 내가 갖고 온 건데, 이거 이제 쿨모스 인피니온의 쿨모스에서 쿨모스 C7에서 제가 갖고 온 데이터 시트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CIS, COS, CRSS 이 전부 다 어떻죠? 이 어떤 전압
VDS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COSS하고 CRSS는 굉장히 급격하게 크기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항상 일어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스펫이 도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도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얘가 이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스위치가 오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인덕터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내가 전압을 걸어줬어. 500V 걸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 CISS하고 COSS하고 뭐죠? RSS는 각각 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스위치를 이제 온을 했어요. 이게 온이 됐단 말이야. 온이 되면 전력 도통을 하죠. 도통하니까 어때요? 여기 전압은 급격하게 작아지죠. 이상적인 경우에 여기 0V까지 떨어지겠지. 실제로는 여기 RDS 온 곱하기 전류만큼까지 이 값이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 500V라는 전압이 누구한테 걸려? 이 인덕터에 이렇게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CISS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증가를 하지만 COSS는 전압이 떨어질 테니까 도통하려면 전압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여기서 확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스위칭 순간에는 이 값들이 상당히 많이 변하게 돼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다시 이제 밀러 효과하고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해본다면 실제 우리가 턴 온 혹은 턴 오프 할 때 이 커페이선스 값이 굉장히 크게 변한다. 그리고 턴 온, 턴 오프 시에 뭐가 변합니까? 이제 출력단, 전압, 즉 VDS가 급격히 변하죠. 예, 그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서 어때요? 변화함에 따라서 캡이 또한 크게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밀러 효과를만 붙여서 이제 밀러 커페이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로 밀러 커페이턴스 얘기를 하면 이제 얘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모스펫의 스위칭 특성은 게이트 구동 회로의 출력 임피던스, 여기 게이트 구동 회로가 이렇게 있겠지.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얘의 아웃풋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됩니다. 즉 여기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고요. 이 게이트 구동 회로의 임피던스가 낮고 CIS가 작을수록 우리의 스위칭 특성은 빨라진다. 즉 빠른 스위칭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작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또 이게 보면 이게 출력단 COSS 얘하고 얘 같이 더해진 이 출력단 커페이선스가 있는데 COSS가 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VDS의 유한한 기울기가 나오게 되죠. 즉 얘가 크면 클수록요, COSS가 크면 클수록 VDS가 어떻게 완만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즉 COSS가 클수록 더 많은 캡을 충전 혹은 방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COSS 아웃풋 커페이턴스가 작으면 어때요? 더 빨리 충전하고 더 빨리 방전하겠죠. 따라서 COSS가 클수록 뭐예요? 과도 구간이 길어지고 즉 전력 손실이 크게 증가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CISS, COSS, CRSS 모두 온도하고 동작 전압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매우 이제 일종의 비선형적인 그러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모스펫의 스위칭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좀 이게 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어떠한 수식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수식이라는 것도 다 실험식이고요. 우리가 그 개념을 좀 알고 그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스위칭 파형을 해석을 하는데 좀 적용을 하는 선에서 우리가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스펫의 스위칭 과도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약간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게이트 드라이버에서요,
어떤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게이트 드라이버 신호가 나오고, 여기 게이트 저항이 이렇게 있겠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스펫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이제 이러한 회로를 한번 고려를 해 봅시다. 자, 결국 이 스위칭 과도 상태에서 나오는 이 파형은 모스펫 게이트 지금 전압인데 VG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가 인가하는 어떠한 그 전압은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V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게이트 드라이버는 이제 이러한 파형을 주는데 게이트 VGS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형태의 파형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 자, 그럼 우선 우리가 모스펫의 이 그 VDS하고 ID, 즉 모스펫이 도통을 하기 시작할 때 그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일단 V 스레스홀드가 가기 전까지는 V 스레스홀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압을 주면 전압이 증가를 하겠죠. 왜? 누구 때문에? 여기 캡 때문에 천천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V 스레스홀드까지 가기 전까지는 모스펫이 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리지 않는 거죠.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0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V 스레스홀드가 딱 되면 그때 얘가 이제 켜지기 시작하죠. 켜지기 시작하는데 전류가 서서히 증가를 하죠. 전류가 증가를 할 거예요. 증가하는데 VDS는 그대로 어떻게 VDC 링크 값을 여기가 지금 VDC 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을 유지를 하죠. 왜? 왜냐하면 이미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모스펫이 테이크한단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럼 다이오드가 지금 도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이오드가 도통을 하면 다이오드는 이상적인 경우에 여기 전압 강화가 없죠. 그러므로 모든 전압은 누구한테 걸려? 모스펫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까지 다이오드의 전압 VDS는 500V를 예를 들면 500V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VDC를 유지하게 되죠. 다음에 어떤 시기가 딱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 이제 모스펫이 완전히 전류를 테이킹합니다. 그럼 그때 다이오드는 전류를 흐르지 않죠. 그리고 따라서 다이오드가 흘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전압이 다이오드가 이제 그 당시에 역바이어스가 되면서 VDS가 떨어져야 되죠. 왜? 도통을 하니까 이게 영전압이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떨어지는데 얘가 그럼 누구를 방전시키냐? 모스펫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이 아웃풋 캐패시턴스를 COSS를 방전시키면서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질 때 이 VGS단에 이러한 이제 밀러 플래튜가 나타나요. 이게 왜 나타나는가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모스펫의 도통 VI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얘가 지금 VDS고 얘가 우리가 ID라고 합시다. ID.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모스펫이 좀 계략적으로 그리면 VGS1, VGS2, VGS3, VGS4. 여기 보면은 VGS4가 당연히 VGS1보다 이제 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전력전자 회로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영역이 됩니다. 이 영역. 이거 이제 우리가 오믹 리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전자회로에서의 그 증폭기로는 우리가 여기를 이용을 하죠. 이 영역을 이용을 하죠. 전자회로 할 때 증폭기는. 하지만 전력전자회로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동작 포인트가 지금 이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구간 1구간이라고 합시다. 1구간
1구간에 이미 VDS가 예를 들어 1구간에서 여기가 VDS, 내가 원하는 VDS 여기 있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흘리지 않고 있죠. 따라서 모스펫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동작 포인터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구간을 가게 되면 전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류만 위로 쭉 올라가게 되지. 이렇게 여기가 내가 원하는 특정 전류 포인트야. 이게 우리가 IL이라고 합시다. IL 얘를 내가 원하는 특정 IL이야. IL.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이 IL과 만나는 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가 0A가 되면서 누가 돼? 이제 얘는 역바이어스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모스펫의 전압이 어떻게 돼요? 모스펫의 다이오드 전압 양단 역방향 전압은 증가하고 모스펫의 전압은 감소를 하는, 누구를 방전하면서? COSS를 방전하면서. 그래서 VDS가 결국 떨어지게 되죠.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 전류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VDSS만 떨어지겠죠. 어떻게? 요렇게 떨어진다. 요렇게 떨어지겠지. 아, 그러면 그때 어때요? 요렇게 떨어질 때 게이트 드라이브가 제어하는 거는 이 VG예요. VG. 그쵸? 그런데 모스펫의 VGS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VDS하고 ID 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걔는 만약에 이 커브하고 일치한다고 칩시다. 그럼 걔는 VGS가 누구가 되는 거야? VGS3가 되는 거죠. VGS3가. 그쵸? 그렇게 해서 얘가 완전히 전압이 완전히 이제 VDS가 0V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물론 이제 우리는 실제 ID, RDS만큼까지 한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겠지만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 뭐 VGS 4가 되든 5가 되든 누구까지 가요? 내가 인가해준 VG의 최대값까지. 즉 VG 최대값이 여기가 되겠지. VG 최대값.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의 VGS는 여기까지 이렇게 충전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밀러 플래튜라는 구간은 모스펫의 VDS하고 ID 이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이 VI 커브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고, 실제 이거를 이해를 100% 여러분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기 이 전압이 여기에서 딱 이렇게 전압이 여기 딱 이렇게 고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자 그러면 이 밀러 플래튜 같은 경우는 자 잘 보면은요, 여기가 원래 이거 다시 그려보면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우리가 밀러 캡이라고 사실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 얘가 원래 보면은 전압이 얘랑 같이 방전이 되다가 이게 완전히 도통해 버리면 사실 게이트 전압이 이 드레인 전압보다 더 높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가 VDS보다 전압이 높아지게 되죠.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켜지게 되면. 그러면 또 뭐예요? 얘가 다시 충전이 돼야 되죠.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해. 충전되는 시간이. 그 시간만큼 이게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간 동안 이게 충전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얘는 더 충전이 또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밀러 이제 플래트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있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스위칭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나왔던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위칭 회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인덕터 대신에 이렇게 전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요.
이제 티피컬한 이제 더블 펄스 테스트 회로 하고 이제 그 유사한 그런 조합이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 t1에서 내가 게이트를 켜서, 사실은 게이트는 좀 더 전에 켜졌겠죠. 그래서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시간 t1에서 이렇게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 t5에서 디바이스, 사실 t5가 아니라 어디지? 그 여기 t4에서 디바이스가 꺼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는 그러한 전체 파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간 T1에서 T2는요, 내가 스위치를 켰어요. 스위치를 켜고 스레스홀드 전압이 지나면 아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이 전류 도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하고 디바이스 양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다이오드는 어떻게 된다? 얘는 도통을 하니까 얘는 0V가 되게 됐고, 따라서 여전히 VDS가 VDC를 다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간 T1부터 T2까지는 이제 그러한 구간이고요. 다음에 구간 T2에서 T3, 이제 이 구간에서는 스위치 전류가 IL 완전 일치를 하죠. 즉 스위치가 모든 IL을 다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전류는 0A가 되고, 또 스위치가 전류가 흐르고 다이오드가 도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이제 역바이어 상태가 되고, 이제 다이오드 양단 전압, 이거는 어떻게 되죠? 점점 증가를 하겠죠. 얘가 역바이어스가 되니까. 그리고 스위치는 전압이 감소를 한다. 이렇게 감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를 차단을 해서 이제 전류가 스위치에서 다시 다이오드로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전류 차단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 t4에서 차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스위치 전압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0V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점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스위치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여전히 다이오드는 도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T5에서 스위치 전압이 이제 VDC와 일치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다이오드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되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렇게 흐르면서 이제 여기서는 스위치가 VDC를 여기를 다 스탠을 하면서 그때 다이오드 순방향 바이어스 되면 이제 그때 전류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고 스위치 전류는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스위칭 이제 손실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파형은 VDS 즉 디바이스 양단 전압, 그리고 디바이스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어떠한 그 파형을 계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위칭 손실에 대한 키 아이디어를 줍니다. 자, 우리가 손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VDS ID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고, 그 나오는 부분, 자 여기는 ID가 0이니까 안 나올 거고요. 여기는 또 뭐죠? VDS가 0이니까 안 나옵니다. 사실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는 컨덕션이 있죠. 컨덕션이 있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VDS가 사실 완전한 0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스펫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스위칭 손실이 나타나는 영역은 그렇죠. T1, T3 이 구간. VDS도 0이 아니고 ID도 0이 아닌 이 구간에서 스위칭 손실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구간 T4에서 T6 구간, 여기서도 스위칭 손실이 한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디바이스가 턴 온 되는,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가 턴 온이 되죠. 턴 온. 여기서 디바이스가 턴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턴 온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 손실, 이거를 우리가 턴 온 로스라고 하고요. 턴 오프 시점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을 우리가 턴 오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 지난 시간에 했던 컨덕션 로스하고 이제 스위칭 로스 이게 합해지면 전체 디바이스가 회로 동작 시에 나타내는 그 손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편 보면 이 스위칭한 어떤 이 디바이스가 스위칭하는 어떤 그 구간에서 스위칭 전압 및 전류의 패턴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각각의 패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위칭 손실을 계산할 때 그 쓸 수 있는 어떤 수식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제 케이스 1은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전류만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였죠? 아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이제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2 전압과 전류가 모두 감소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3는 전압은 감소하고 전류는 증가하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당연히 어떠한 그 손실을 계산하는, 즉 손실이라는 것은 P 스위칭 손실 여기서 PT라고 하면 V, T, I, T가 될 텐데 각각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되죠. 케이스 1 한번 볼까요? 케이스 1에서는 V1 T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그냥 VD이고요. I1은 얘가 시간 T 이후에 ID까지 증가를 하는데 그럼 따라서 우리가 I1을 이렇게 T분의 ID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순시 전력 손실은 어떻게 나오느냐? V1T하고 I1T를 서로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PT는 T분의 VD IDT 이렇게 나오게 되죠. 스위칭 에너지는 한 주기 동안 전력 손실얘를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PT를 0부터 T까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VD IDT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2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의 경우에는 VD하고 ID가 다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의 파형인데 그때도 보면 이제 V는 이렇게 그리고 I는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손실 전력 손실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우리가 진행하면 이제 요와 같이 되고 또 에너지 소비도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소비를 구해보면 3분의 VD IDT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케이스 3도 한번 보면 케이스 3는 VD는 떨어지고요. ID는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파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순시 전력 손실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것도 이제 에너지 소비를 한 주기 동안 구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이것들을 한번 이제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직접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더블 펄스 테스트라는 거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블 펄스 테스트는 우리가 더블 펄스 테스터라는 회로를 만들어서 이 디바이스의 스위칭 손실을 이제 측정하기 위한 어떤 시험 방법인데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놓고요. VDC 그 다음에 인덕터 그리고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다이오드와 스위칭 디바이스. 이 더블 펄스 테스트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프리윌링 다이오드와 이 스위칭 디바이스 특성을 다 같이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의 목적이긴 한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인덕터는 여기서 수백 마이크로 헬리에서 이제 수 미리 헬리 정도 이렇게 우리가 주게 되고요. 예, 우리가 테스트하는 디바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인덕터 흐르는 전류 우리 IL이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그러면 그때 인덕터의 전류 IL은 어떻게 돼? IL은 쭉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측정하고자 하는 포인트, 예를 들어 내가 뭐 IL1이라는 전류, 예를 들면 뭐 한 10A, 거기서 내가 이 전류 스위칭 에너지를 하나 딱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딱 도달하죠. 예를 들어 IL1에 딱 도달을 했어. 그러면 얘를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죠. 오픈을 하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요렇게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순환을 하게 되죠.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러면서 얘는 또한 이러한 전류를 유지를 할 겁니다. 실제 이 다이오드의 도통 저항이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의 일정히 유지를 하겠죠. 그럼 그때 이 디바이스 ID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얘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처음에 스위치를 닫으면 IL하고 동일하게 쭉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다가 그때 내가 스위치를 오픈을 하면 전류가 훅 빠지겠죠. 이렇게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빠지겠죠. 어떤 순간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턴 온 상황이고요. 여기는 턴 오프 상황이 되죠. 이게 지금 그러면 IT. 그럼 그때 디바이스 양단 전압은 처음에 내가 닫았죠?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도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VDS라고 하면 거의 0전압 가까이 유지를 하다가 어떻게 다이오드랜다. 이 디바이스를 끄면 다시 이 디바이스가 이 VDC를 다 테이크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순간이 뭐예요? 턴 온에서 턴 오프로 바뀌는 그 순간이죠. 그럼 우리가 이때 디바이스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을 해서 스위칭 에너지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측정을 해요? 이 오프, 턴 오프 에너지를 측정을 하죠. 턴 오프 에너지를. 다음에 턴 온 에너지를 측정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까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닫죠. 닫으면 IL은 이러다가 IL은 쭉 증가를 할 거고요. 다시 언트 시점에서. 그럼 그때 디바이스에 다시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디바이스 다시 전류가 이렇게 또 흐를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양단의 전압은 이 디바이스 도통을 하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얘는 이 온이 됩니다. 즉 여기서 턴 온 에너지를 측정을 하고 여기서 턴 오프 에너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정밀하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뭐 디바이스 전류 직접 측정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로고스키 코일, 로고스키 프로브 있어요. 이런 로고스키 프로브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디바이스의 전류를 이렇게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잰다. 게이트 전압을 잴 때에도, 측정을 할 때에도 뭐 프로브에 어떤 그 그라운드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굉장히 기생 성분을 줄여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또 이제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선을 좀 짧게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생 성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블 펄스 테스터의 어떤 동작 방법이라든지 원리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스위칭 순간에 스위치하고 다이오드 전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스위칭 순간에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드 스위칭 컨버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인버터라든지 이러한 이제 인버터라든지 혹은 뭐 PFC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다이오드하고 디바이스하고 이렇게 직렬로 같이 붙어 있는 거, 이런 놈들. 일단 그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아래 스위치의 스위칭 성능 자체는요
위에 붙어 있는 다이오드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다이오드의 이제 리버스 리커버리 있죠. 리버스 리커버리에 영향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다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다이오드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다가 외부에서 꺼지는 조건이 됐어요. 꺼지는 조건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딱 꺼지면 좋은데, 뭐가 있죠? 얘가 다시 다이오드 내부에 재결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전류가 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이오드인데, 얘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빠져서 재결합 후에 다시 회복되면서,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이 전류 우리가 역회복, 제가 글씨체가 지렁이 설사체예요. 역회복 전류고요. 여기 있는 축적된 이 전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회복 전하, 역회복 저은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크면 클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회로에서 잘 볼게요. 전류가, 내가 다이오드가 꺼진다는 조건은 내가 디바이스를 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디바이스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다이오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다가 줄어들어서 다시 얘가 어때?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지, 이렇게 흘러도 다시 요거란 얘기 아니에요. 요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그럼 뭐지? 아, 얘가 전류가,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고요, 이 전류,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류가 같이 흐르네. 그렇죠? 이 다이오드 역회복 전류가 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회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뭐지? 얘는 숏서킷, 이렇게 숏서킷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슛스루. 응? 그럼 이 현상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컨버터 혹은 인버터에서, 하드 스위칭하는 컨버터 혹은 하드 스위칭하는 인버터에서는 이 현상이 항상 일어나요. 즉 숏이 항상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데드 타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빨리. 있어, 없어? 없어요. 거봐, 없죠? 대답 잘했어요. 관계가 없단 말이야, 데드 타임하고. 이거는 관계없이 그냥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다이오드의 역회복 현상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원인이냐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할 때 전압 찍어보죠. 이렇게 스코프로 전압 찍어보잖아. 그리고 여기 들어간 전류 찍어보잖아, 프로브로. 그럼 어때? 전압이 스위칭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 VC 유지하다가 스위칭하면 이거 나오지? 그 전류, 스위칭 전류,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캡 있고 뭐 인덕터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이 전류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에요.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고, 이 현상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생 성분들이 자극이 돼 실제로 얘가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EMI의 아주 큰 소스 중에 하나예요. 이 자체가 이 EMI 노이즈의 큰 소스라고. 그렇죠? 외부에서 이걸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다이오드 리버스 리커버리가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이오드가, 그래서 뭐 사실은 좀 데드 타임하고 연관되어서 좀 다른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사실 이 강의 자료를 제가 지금 뭐 올해부터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몇 년간 쌓여서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강의 자료를 한 번 더 몇 번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이제 그때 되면 보다 이렇게 완성도 있는 이 자료들이 올라가겠지만, 어쨌거나 그 EMI 큰 소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거 알죠? 와이드 밴드 갭 디바이스. 근데 이런 애들은요, 상대적으로, 혹은 이제 쇼트키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사실 쇼트키가 먼저였죠. 쇼트키는 어때? 이게 거의 없어. 역회복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숏스루가 상당히 적죠. 그런데 쇼트키의 기존 아주 일반적인 쇼트키의 단점은 뭐예요?
보통 전압 레벨이 한 200V 정도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iC 쇼트키를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실리콘 카바이드 디바이스 중에서는 SiC 쇼트키 다이오드가 제일 먼저 상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SiC 다이오드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상당히 이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시를 가지고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거예요. 더블 펄스 테스트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 구현이 되어 있는데 더블 펄스 테스트의 첫 번째 펄스를 인갈해서 인덕터 전류를 원하는 테스트 전류로 만들고 그 스위치를 끄면서 그 순간에 턴오프 손실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펄스를 인가해서 턴온 손실을 측정을 하는데 이건 지금 이제 턴온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는 턴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좀 색깔이 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얘가 이게 스위치 디바이스에 흐르는 전류 어때? 디바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빨간색 현재 표시가 됐다가 오버슛이 있네. 오버슛이 있어. 오버슛이 이 뭐지? 오버슛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이거 한번 볼까? 색깔을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제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자 우리가 요렇게 잘 안 보인다. 파란색 초록색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요렇게 와서요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감소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IL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테스트 전류지. IL이 내가 원하는 그 테스트 전류란 말이야. IL이 내가 원하는 테스트 전류. IL이 내가 원하는 테스트 전류.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사실 이 상황인 거지. 여기서 이렇게 IL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디바이스를 켠 거야. 켰으니까 디바이스로 전류가 도통하는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면 도통을 시키면 전류가 디바이스를 내가 턴온을 하면 다이오드 전류가 쭉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감소를 해? 다이오드 전류가 여기 역회복 최대 역전류까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여기까지 동시에 이제 그 디바이스의 전류는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미 디바이스는 IL을 만났죠. 디바이스 전류가 IL을 만났단 말이야. 디바이스 전류가. 그런데 더 오버슛이 발생을 합니다. 이 오버슛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발생을 해? 다이오드의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하 때문에 디바이스에 오버슛이 발생한단 말이야. 전류 오버슛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다이오드를 바꾸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오드 전류가 다시 원복함에 따라서 디바이스도 다시 전류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어느 일정 시간 이후에 완전히 이 인덕터 전류 IL을 흘리게 되고 다이오드는 영전류를 얻게 된다.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방금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 그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오드의 전압 같은 경우 다이오드의 전압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오드가 쭉 도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유지를 하다가 다이오드가 다시 영전류에서 이 전류가 이제 다시 빠지는 부분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순간 다이오드 전압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스위치고 다이오드는 요렇게 전압 강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까 그 스위칭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스위칭 그 손실을 계산해 봤죠. 그러면 이 구간은 어때? 이 구간 다이오드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ERR 이건 이제 리버스 리커버리 이렇게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스 리커버리 손실의 경우에는 어때? 여기는 케이스 3죠. 자, 전류 증가하고 전압 감소하고 케이스 3에 해당하는 요거 정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케이스 3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제 스위치 손실은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나누어지는데, 먼저 TR 구간, 스위치의 전류는 증가하고 스위치의 전압은 그대로일 때, TR 구간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증가를 하고 스위치 전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 이건 뭐지? 케이스 1이죠. 케이스 1. 케이스 1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구한 게 이렇게 구하고 여기에 TR 시간 동안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TA 구간에서의 손실은 뭐죠? TA 구간. 네? 그럼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IL에 의한 손실과 IRRM 요거에 의한 손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IL에 의한 손실, 전류 크기 이만큼이죠. 그리고 전압 크기 이만큼이죠. 얘는 둘 다 컨스탄트잖아. 그렇지. 디바이스 양단 전압 VDD하고 IL 곱하고 어느 시간 동안? TA 시간 동안.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스위치 에너지가 된다. 손실이 된다. 그 다음 TA 구간에서 IL 말고 누구에 의한 게 있어? IRRM. 얘에 의한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돼? VDD하고 IRRM 곱해주는데 삼각형? 그럼 2분의 1. 그렇지? 시간 TA 동안. 이해합니까? 그러면 TA 구간은 뭐예요? IL하고 IRRM에 의한 다이오드 리버스 리커버리의 최대값에 의한 손실이 같이 여기 반영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럼 TB 구간 여기서 어때요? 이것도 다시 우리가 IL하고 또 IRRM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어때? 얘는 지금 보면 IL에 의한 손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VDD는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또 이게 떨어질 거야. 그렇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케이스 1에 해당하는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다이오드의 IRRM은 떨어지고 VDD도 같이 떨어지죠. 이건 뭐지? 케이스 2.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겠다. 즉 TB 구간에서 다이오드는 요렇게니까, 즉 전압은 떨어지고 전류는 올라가니까 다이오드는 케이스 3. 그때 스위치는 전류도 전압도 같이 떨어지니까 케이스 2. 요렇게 나눠서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의 총 손실은 어떻게? 이온 TR 구간, TA 구간에서 IL에 의한 거, TA 구간에서 IRRM에 의한 거, 그리고 TB 구간에서 IL에 의한 거, TB 구간에서 IRRM에 의한 거, 이것들을 다 더한 게 스위치의 손실이 돼요. 스위치의 손실. 이해합니까? 그쵸? 네,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아주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게 복잡하게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가 존재해? 스위치 손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누가 어떤 손실이 존재해? 여기는 어떤 손실? 그렇죠. 컨덕션 손실이 존재하죠. 네. 컨덕션 손실 로스. 네, 누가 들으면 수업하는 줄 알겠네.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류를 고려한 스위치의 전체 손실을 우리가 써보면 요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 자,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다시 요거 이렇게 나오고 보면 여성분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얘를 우리가 굳이 나누면 이온 스위치하고요, 이온 엑스트라 얘는 누구에 의한 거?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류에 의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인 다이오드다,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쇼트게이트 다이오드 정도가 되겠죠. 를 가정을 하고 역회복 전류가 없다고 치면 예, TA 구간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IRRM도 0A겠지. 그러면 스위치 자체의 특성에 의한 손실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렇죠? 굉장히 나머지 IRRM들에 의한 게 날아가잖아. TA 성분도 이 구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다이오드의 역회복 전류로 인한 스위치의 손실은 이 온에서 스위치 자체의 특성에 의한 손실을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해보면 실제 하드 스위칭 컨버터에서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아. 다이오드 역회복 특성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게 느리거나 특성이 나쁜 다이오드, 즉 느리다라는 얘기는 이 역회복 기간이 긴 거예요. 특성이 나쁘다라는 거는 IRRM 자체가 큰 거야. 예. IRRM 자체가 큰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로 인해서 다른 스위치, G는 괜찮은데 다른 스위치에 큰 손실을 발생을 시킨다 그거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 그전에 실리콘 모스펫을요 인버터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모스펫 인버터는 이제 저압 말고, 뭐 100V 이하의 저압 인버터 말고, 우리가 뭐 650V급 뭐 이런 데는 디바이스들 있죠. 얘들을 우리가 인버터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다이오드의 나쁜 특성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IGBT도 보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우리가 코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코팩이라는 거는 하나 이렇게 사이즈에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놈이 있고요. 별도의 패키지를 우리가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사실 소자의 기생 성분이라고 하면 뭐 기생 인덕턴스라든지 기생 커패시턴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게 더 유리하지만, 실제 이런 다이오드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 두 개로 분리했을 때의 다이오드보다는 성능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다이오드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교수님, 이게 무작정 짧은 게 좋은가요? 예. 근데 이게 또 상대적인 게, 짧으면 짧을수록 또 IRRM이 또 큽니다. 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실리콘 디바이스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무조건 짧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면 뭐 패스트 리커버리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 용어들을 보면 이제 소프트 리커버리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이제 효율을 크게 안 따지고, 나는 안전한 회로를 설계하고 싶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EMI 문제가 좀 적어서 내가 그냥 대충 드라이브 해도 인버터 애플리케이션에 대충 해도 잘 만들고 싶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소프트 리커버리가 있는 그런 다이오드를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SiC 실리콘 카바이드 쇼트키 베리어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SiC 모스펫 자체들, 예를 들면 크리라든지 크리 나온 것들 뭐 C2M 뭐 00 뭐 40 120D, 이거는 뭐 40mΩ의 1200V짜리 디바이스, 뭐 이런 애들은 사실 모스펫 두 개 가지고 그냥 인버터 구성해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단 이 경우 단점, SiC는 이제 제가 조만간 또 자료로 다룰 건데, 그냥 SiC 일반 다이오드는요 순방향 전압 강화가 굉장히 높아요. 한 3V, 4V씩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어떤 이 슛소리 현상 같은 건 굉장히 적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얘가 많이 도통을 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따가 데드타임 구간에는 다이오드로 도통을 하게 되겠죠. 다이오드로 둘 다 얘를 꺼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서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일종의 또 손실 요인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바이스가 턴온이 될 때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리를 하면, 디바이스 턴온 될 때
내 자체 말고 나한테 스택되어 있는 다이오드의 특성 때문에 나한테 전류 오버슛이 유기가 됩니다.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오버슛이 크면 클수록 내 손실이 더 커지는 거야, 사실. 커지고 그 전류 오버슛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약간 소프트 리커버리나 혹은 쇼트키 계열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수십 가지도 계산 한번 해봤는데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실제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이거를 갖고 우리가 스위칭 손실을 측정을 해서 회로의 손실을 예측을 할 때에는 이제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얘기한 뭐죠? 이 더블 펄스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위칭 에너지를 어떠한 전류별로 다 측정을 합니다. 전류별로 측정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 자체를 시뮬레이션 툴에 넣던가,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은 다시 얘가 인버터가 사인파 전압과 사인파 전류를 출력한다는 가정하에 이 수식을 유도를 해서 스위칭 에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칭 에너지, 우리가 측정한 스위칭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스위칭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제 테스트, 어떤 디바이스에 대해서 더블 펄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X축은 이제 전류 값이 나오고요. 여기 Y축은 측정한 이제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VC 300V라는 거는 우리가 더블 펄스 테스터의 전압을 300V에 고정을 시켜 놓고 테스트를 한 거고, 물론 이제 게이트 저항 값에 따라서 뭐 값이 달라질 테니까 이거는 게이트 저항이 4.5옴 뭐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 뭐죠? 우리가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스위치에 대해서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측정할 수 있고요. 이제 오프 되었을 때 측정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전류를 올려서 오프 시킬 때 그때 한번 측정하고 다시 온 시킬 때 한번 측정해서 우리가 이 온과 이 오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류를 예를 들면 여기 한 100A부터 한 500A까지 쭉 증가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R은 뭐지? 이 RR은 이제 요거죠. 이 다이오드의 이제 그 소비 저기 스위칭 에너지가 되겠죠. 얘는 이제 스위칭 디바이스에 대한 스위칭 에너지고요. 얘는 다이오드에 대한 에너지인데 왜 이게 벌어지냐? 보면 우리가 다이오드가 전류가 이렇게 빠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다이오드의 전압은 언제 빠지죠? 언제? 이거 잠깐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다이오드는 원래 영전압을 유지하죠. 전력 도통하니까 여기까지는 영전압을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어디서 얘가 떨어져요? 어디서 얘가? 여기서 이 피크치를 지나면 다이오드 전압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얘는 0V에서 뭐를 보는 거지? 300V를 보는 거죠. 이 경우에는 300V를 현재 보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300V 역전압이니까. 그러면은 이 다이오드의 그 손실은 어떤 구간? 여기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손실, 이게 바로 이 ERI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ERR을 계산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식을 갖다 쓰면 되죠? 아까 이제 요 식을 갖고 계산해서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에너지니까 여기다 전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RR은 어떻게? ERR 곱하기 FSW 스위칭 주파수를 곱해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이오드의 손실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와 같은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이제 스위칭 한 주기 동안에 스위칭 에너지하고 소비 전력을 한번 간단하게 여기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스위치 에너지 EON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300V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DC링크가 300V가 아니라
데이터는 300V 데이터밖에 없는데 뭐 280V, 250V 데이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했던 데이터를 테스트했던 그때의 조건 얼마에 300V 집어넣어 주고요. 다음에 VDC 뭐 우리가 예를 들어 280V다. 280V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KGON 이거는 뭐냐면은 게이트 드라이버의 이제 스티프니스 팩터인데 이거는 뭐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 디스링크 전압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KGON 얘는 그냥 1이라고 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온하고 이제 I 베타 온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버지니아텍의 그 제이슨 라이 교수님 그 강의 노트에서 갖고 온 건데 예를 들어 이건 스위칭 에너지 이그젬플입니다. 어떤 스위칭 에너지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구간에서 내가 얘를 근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사를 해? 어떻게? 이 에너지 이거를 이제 y라고 놓죠. y는 알파 뭐예요? 알파 i 베타라고 그냥 근사하는 거야. y는 알파 i 베타라고 근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이 온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모사를 하려면 y가 이런 그래프면 된다는 거죠. 즉 그때 알파 온 됐을 때는 0.0355 그리고 베타는 0.9325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모델링을 하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알 수 있는 거죠. 잘 이거를 바꾸면 사실 이 수식을 우리가 그냥 1차식으로도 근사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이게 1차식 근사는 어렵고 얘가 보통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형태의 그 알파하고 좀 베타를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직선으로 딱 증가할 수 있다, 증가한다. 저 그래프가 좀 그렇다 그러면 1차로도 충분히 근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 에너지에 대해서도 VDC분의 V 테스트 들어가고요. 얘도 그냥 1이라고 넣어도 되겠지. 다음에 알파 오프하고 베타 오프 이렇게 놓아가지고 우리가 스위칭 한 주기 동안에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소비 전력은 어떻게? 여기다가 곱하기 뭐 FSW 곱해주면 된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FSW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한 주기 동안 예를 들어 이건 기본파 한 주기죠. 기본 한 주기 동안에 평균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하겠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게 있을 텐데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되겠죠? 여기서 i가 바뀌면 되죠. i가 뭐예요? 얘는 im sin 오메가 t잖아. 그렇죠? im sin 오메가 t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가 다시 여기다 fsw를 곱해주면 얘는 뭐예요? 그 소비 전력 시간의 함수로 나타나는 소비 전력이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주기 동안 예를 들어서 그 디바이스 한 주기 동안 어떻게 그러면 한 주기는 2파이지만 우리는 파이 구간 동안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내가 평균 소비 전력이 나온다. 뭐에 의한 스위칭 스위칭 에너지에 의한 평균 소비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것 또한 우리가 여기 PSW라고 하면 썼지만 PSW ON 그리고 PSW OFF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ON 됐을 때의 스위칭 ON 에너지에 의한 소비 전력, 스위칭 OFF 에너지에 의한 소비 전력. 자, 그러면 일단 그거를 통합해서 PSW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또 나와요. 이것도 알파 앞으로 빼주고요. IM 베타 앞으로 빼주고 남는 거 사인 오메가 T의 베타 나온다. 그럼 또 이거 나오면 또 우리 뭐 써야지? 이거 나오면 우리 또 감마 함수 써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한 스위칭 에너지에 의한 일반화된 그 소비 전력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설정해야 될 팩터는 뭐예요? 첫 번째 IM 이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부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KG KG 이거는 그냥 1이라고 놓으면 되겠지. 게이트 드라이버가 뭐 크게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일종의 보정계수라고 볼 수 있는 게 보정계수.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그냥 1로 놓고 한다. 스위칭 주파수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내가 테스트했던 데이터 예를 들면 DC링크가 뭐 300V인데 내가 DC링크 280V 사고 싶다.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 알파하고 베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어디서 선택을 해? 스위칭 더블 펄스 테스트에서 얻은
스위칭 에너지 커브에서 우리가 얘를 모델링한 식으로 가지고 여기 선택을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치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PRR 얘는 뭐야? 얘는 다이오드. 내가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있는 다이오드에 의한 이 다이오드가 소비하는 스위칭 에너지죠. 예.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그젠플을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300V에서 테스트한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25도 뭐 125도 다 있는데 그냥 25도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한번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테스트는 300V 25도에서 우리가 한 거고, 우리 인버터가 25도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VDC 링크가 280V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삼성 인버터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뭐 모터 드라이브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C 링크가 현재 280V야. 280V고 한 상의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가 각각 실효값, 실효값으로 RMS로 해서 한 상이 각각 이제 99V가 인가가 되고 이제 실효값으로 이제 223A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그냥 단상 등가위로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나누지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140V, 140V, 여기 실효가 얼마? 223A. 그렇죠? 그리고 역률이 뭐 한 0.83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싶은 거, 뭐를 구하고 싶지? PSW ON 구하고 싶고 PSW OFF 구하고 싶죠? 예, 이 조건에서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알파 온, 베타 온, 알파 오프, 베타 오프, 이거는 어디서 구한 거죠? 아까 우리 여기 모델링한 이 수식에서 나온 거죠. 이 자체가 모델링한 수식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은 거고, 거기에다가 수식이 나왔고 집어 넣었고, 다음에 테스트 300V에서 우리가 했죠. 300V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 현재 우리 DC 링크는 얼마라고 그랬어? 280V 넣고요. 다음에 이제 223A의 최대값 IM, 전류의 최대값은 여기서는 저희 315, 그리고 얘는 그냥 ON, KG ON은 1, KG OFF도 써줘야 되겠네. KG OFF도 1, 스위칭 주파수는 10kHz. 그리고 여기다 이 수식을 갖다 넣은 거지. 이거 무슨 수식을 갖다 넣은 거죠? 이거? 예, 요 수식을 각각 SP, SW ON과 PSW OFF로 나눠서 여기다가 우리가 집어 넣은 거죠. 그래서 매틀랩에서 감마 연산하려면 감마라는 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 보면, 예, PS온이 잠깐 봅시다. 지금 PS온이 뭐 2만 뭐 3천 막 이렇게 나오죠. PS 오프도 뭐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스위칭 에너지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뭐지? 여기에 밀리줄이 들어갔잖아. 밀리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밀리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얻은 데이터에다가 여기다 뭐를 곱해줘야 돼? 곱하기 0.001를 해줘야 우리가 보정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떻지? 네, 스위치 하나에 턴 온 될 때는 23.01W 정도, 그리고 턴 오프 될 때는 한 39.7W 정도. 그럼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 PSW ON 플러스 PSW
오프하면 한 60 얼마쯤 나오겠죠? 그럼 62.75W 정도가 내가 내는 이제 그 손실이란 말이에요. 손실. PRR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게 진짜 한번 우리 계산한 게 어느 정도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플렉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플렉스에서 파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모델링 했던 디스링크 전압 140V씩 들어가 있고, 다음에 IGBT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쉬운 것부터 보죠. 우리 여기 보면 모듈레이터는 그냥 미니멈 0.5, 맥시멈 0.5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듀티의 제한으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10kHz. 그리고 사인 웨이브는 우리가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우리가 1로 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앰플리튜드는 0.5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G1 연결하고 G2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GBT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서멀 모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멀 모듈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미 하나 IGBT 서멀 모듈 하나 만들어 놨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 만드는 과정은 간단해. 여기서 일단 이거 지우고 제가 해놓은 거 New Thermal Description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잠깐 제가 제 저쪽 옆에 화면에다가 아까 우리 그 데이터 좀 띄워놓고 그러고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요거를 보고, 자, 매니팩처러 뭐 코펠 파트 넘버 IGBT 뭐 테스트. 자, 턴 온 로스를 만드는데 일단 뭐 컨덕션이고 다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선 지금 스위칭 에너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턴온으로 하고요. 에너지 스케일은 밀리줄로 바꿉니다. 바꾸고 25도 그냥 놓고, 우리 아까 데이터 시트에 보면 0부터 지금 우리 450A까지 있죠. 450A까지 있고, 그래서 450A에서 이 온이 대략 얼마쯤 돼요? 얘가 약 한 10.5보다 조금 더 들어가겠죠? 10.6 정도? 10.6mm 줄 정도 되겠죠? 그래도 이거 그냥 직선으로 한번 이어봅니다. 이어보면 여기서 잠깐만, 일단 여기는 450A를 쳐넣어야지. 이렇게 넣고, 다음에 우리 아까 테스트 데이터가 전압이 몇 볼트? 테스트 전압이 300V였죠. 여기서 아까 얼마? 10.6mJ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스위칭 턴 온 로스에 대한 게 반영이 되죠. 저장합니다. 저장은 유저 제가 이제까지 만들었던 서멀 테스트란 게 있네요. 테스트 2. 좀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세이브 해줘. 다시 해서 테스트 2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다음에 턴 오프 로스는 이렇게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450A까지 줄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300V 넣어줘야 되지? 300V 데이터 얘도 밀리줄로 해주고, 아까 얼마? 값이 450에서 턴 오프가 한 19mJ 정도 되겠네. 그쵸? 19mJ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mJ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죠. 저장해. 오케이 하고, 이제 서머를 테스트 2 요거죠? 갖다 놓고 오케이 합니다. 만들었지만 그냥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류는 사실 이게 우리가 꼭 RL바 안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전류값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그냥 커런트 소스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223에 또 주파수 이렇게 넣고요. 약 한 역률이 0.83, 그러니까 페이즈로 따지면 약 한 0.5857 레디안 정도 이렇게 우리가 밀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서멀 모듈을 쓰려면은요, 반드시 이 히트싱크가 있어야 돼. 히트싱크. 그러면은 얘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라이브러리 브라우저에서 얘를 우리가 히트싱크를 갖고 온다. 갖고 와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뒷부분은 놓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프로브로 뭐를 보냐 하면 이 프로브로 이 전류하고 다음에 이 실제 상전압 아웃풋 여기서 그냥 곧바로 내가 모듈레이션 갖고 와서 레퍼런스 갖고 와서 거기에 그냥 280만 곱해가지고 한번 아웃풋을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갖고 오고요. 다음 여기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아웃풋 모니터링 하고 해보면 이상이 이 인버터가 지금 내는 게 자, 이미 봤죠? 여러분 숫자를 봤는데 일단 이런 전류를 지금 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가 이제 이와 같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럼 그때 값이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미 우리가 답은 봤지만 이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프로브 하나 또 갖고 와. 프로브 어디서 갖고 와? 여기서 그냥 프로브 쳐가지고 하나 갖고 오는 거지. 갖고 와. 갖고 오고 여러분이 뭐를 갖고 오면 돼? IGBT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하나 갖고 와서 여기 보면 여기 옆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원하는 거는 뭐지? 디바이스의 스위칭 손실 이거 갖다 넣는다. 갖다 넣고 이 스위칭 손실을 잴 때에는 반드시 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제 에버리징 periodic impulse averag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periodic impulse average 이걸 갖고 와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에버리징 타임은 10km. 그러니까 이제 주기로 넣으면 100마이크로가 되겠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값이 실행을 시켜보면 걔가 얘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하나 더 비교를 해볼게요. 갖고 와서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이제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얘 에버리징을 하면 얘는 요렇게 순시 어떠한 소비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전력 소비량이. 근데 이거는 이제 순시적인 어떠한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 얘를 그냥 숫자로 보고 싶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1Hz의 로우 패스 필터를 집어넣어 주면 손실이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대략 뭐 이렇게 뭐 약간 60 한 2 정도 이렇게 되겠죠? 실제 손실 자체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명확하게 계산해 보고 싶으면 뭐 이거를 좀 더 줄여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해서 한 5초 정도 한 10초 정도 이렇게 돌려볼까? 좀 길겠지만 돌려보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한 60 한 1.45 예, 뭐 실제로는 60에 거의 근접한 값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내가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죠? 서멀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턴온하고 턴오프 로스를 다 같이 집어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매틀렉 결과 62.74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는 어떨까? 각각에 대해서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스위칭 손실을 방금 제가 계산해 본 건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요. 턴 오프 로스를 한번 없애보자. 이 포뮬러를 그냥 바꾸면 여기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턴 온 로스만 계산해 보면 다시 넣고 돌려보면 네, 이렇게 돌아가죠. 턴 온 손실이 대략 한 20 얼마쯤 되나요? 한 21.9, 21.9W 정도 되는데 거의 그러면 22W 근접한 값이 되고 매틀렉 값을 보면 23W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에 이제 턴 오프 에너지 보자. 턴 오프 에너지. 그러면 들어가서 얘 포뮬러 바꾸고 턴 오프 로스 해서 룩업 테이블을 넣어주고 봅시다. 돌릴게요. 그러면 얘도 대략 어떻게 대략 한 39
39.5W 정도, 우리 매트랩으로 계산한 게 39.7W니까 상당히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다 합한 값이 뭐였어요? 결국 그 두 개를 다 합한 값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아까 62W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하나가 62W의 턴오프 손실을 이렇게 스위칭 손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이 RR도 즉 P 다이오드 리버스 리커버리 손실도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만, 일단 여기서 스위칭 에너지, 그러니까 스위칭 디바이스의 온오프 에너지만 한번 고려를 한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한번 스위칭 주파수 올려볼까요? 20kHz? 올렸더니 손실이 계속 쭉 증가를 하죠.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복귀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C 링크 값도 좀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디바이스 하나만의 손실이 아까 62W였으니까 3상이다. 그럼 6개죠? 그럼 6개 곱하기 6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모든 그 손실은 어떻게 돼요? 컨덕션하고 각 디바이스의 컨덕션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스위칭 로스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이 손실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좀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일단 이 플렉스 등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더 빠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